안녕하세요. 2021년 어르신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청춘문화 놀이터를 함께하게 된 허유정이라고 합니다. 5월 체험 프로그램은 제로웨이스트 일상 나눔터입니다. 혹시 제로웨이스트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로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제로, 0, 그리고 웨이스트 쓰레기를 0에 가깝게 만드는 또는 쓰레기를 만들었다면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기존의 환경운동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저도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쓰레기를 좀 줄여보고 있어요. 원래 저는 환경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한 3년 전쯤에 독일 여행을 가서 좀 달라졌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제로웨이스트 샵이었어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 샵을 갔습니다. 이 샵은 어떤 샵이냐면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기는 패키지가 없어요. 다 포장 없이 알맹이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특한 샵에 처음 들어간 풍경은 그거였어요. 여기 벽면에는 디스펜서들이 쫙 깔려져 있고 그 안에는 잡곡, 쌀, 그 다음에 초콜릿까지 용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사가려면은 자기가 직접 용기를 챙겨와서 무게를 재서 사가야 돼요. 되게 신기한 풍경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경한 풍경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우리 재래시장 가도 사실 야채도 그냥 들고 올 수 있고 보리차도 그냥 들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장면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바로 액체를 포장 없이 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샴푸도 주방세제도 린스도 다 덜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와서 유리병을 쫙 꺼내더니 린스 담고 샴푸 담고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다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풍경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뭔가 이 사람들이 나뿐 아니라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따뜻한 선의를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 결심을 하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쓰레기 없이, 그러니까 알맹이만 파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최근에 방문한 제로웨이스트 샵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화장품, 샴푸나 그다음에 크림 같은 것도 용기에 담아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없어요. 아직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로웨이스트 샵이란 게 주변에 생겼다 이런 소식이 들리시면 한번 가족들과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제, 샴푸 이런 것들도 담아서 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친환경 제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바로 이 비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워시, 샴푸, 폼클렌징 이런 것도 다 비누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비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 다 하나같이 보관을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누는 이렇게 수분이 많은 곳에서 쓰다 보니까 잘 무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르지 않게 비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비누에다가요 병뚜껑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소주 뚜껑. 아주 날카로워서 잘 박힙니다. 방법은요, 이렇게 비누를 두고 그다음에 뚜껑을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비누에 뚜껑이 박히죠. 그러면 우리가 놓았을 때 항상 이렇게 공중에 뜬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찾은 뒤에는 비누에 좀 더 쉽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이나 욕실도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비누를 좀 간편하게 써보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항상 공중에 떠 있으니까 무를 일이 없어요. 쓰레기를 줄이다 보니까 저는 버려지는 걸 최대한 재사용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비닐을 쓸데없이 쓰지 않기 위해 이 신문지를 정말 잘 활용하는데요. 옛날에는 생선뼈가 나오고 과일 껍질이 나오면 그냥 비닐 같은 데 넣어뒀다가 쓰레기랑 같이 함께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신문지 봉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신문지 봉투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수분을 빨리 머금고 그리고 말려주니까 젖은 원두라든지 생선뼈라든지 젖은 과일 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말렸다가
버리기가 좋아요. 제가 오늘은 아주 간편하게 신문지로 봉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지를 크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 가로줄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등분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3등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충 3등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끼울 수 있는 포켓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싹 넣어줍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요거를 돌리셔서 반틈 정도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짜잔. 그럼 포켓이 생겼죠? 그럼 저는 이런 신문지 봉투를 한 10장 정도 만들어 놓고 비닐 대신 사용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버리기 찝찝한 거는 그냥 새 비닐을 뜯어서 그 안에 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신문지를 재사용하니까 제 기분도 좋고 부엌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은 언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장 본 날이에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은 산 알맹이는 요만한데 뭐 플라스틱 포장이라든지 비닐은 막 2겹에 준다든지 이런 포장 쓰레기가 정말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보다는 포장이 좀 덜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선호하고요. 이런 재래시장을 갈 때도 몇 가지 준비를 좀 해갑니다. 여기 있는 게 제 준비물인데요. 우선 이런 주머니를 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스텐통을 챙깁니다. 예전에 엄마들 김치통으로 많이 썼죠. 우선 첫 번째 이 주머니 같은 경우는요. 이게 통기성이 좋고 또 가볍다 보니까 뭐 과일, 야채 그리고 나물 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비닐에 넣어주시기 전에 바로 이걸 내밀어서 여기다 넣어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직접 나물을 담아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텐통은 언제 쓰냐? 젖은 재료를 담을 때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꼭 이 스텐통이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 쓰시는 플라스틱 반찬통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스텐통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선 이렇게 밀폐가 되니까 뭐 해산물, 조개, 뭐 생선 같은 걸 받아올 때 물기가 새지 않아서 좋고요. 네, 두 번째로 고기 같은 거 받아오는 것도 좋아요. 우리 뭐 불고기거리나 뭐 삼겹살 받아올 때 여기에 받아오시면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죠. 만약에 고기를 우리가 그냥 사왔을 때 고기 꺼내고 나면 그 스티로폼 씻어서 버려야죠. 또 랩은 뜯어야 되죠.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받아와서 그냥 여기서 바로 양념을 해도 되고 너무 간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같이 여기다 육개거리를 담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는 이 용기내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혹시 용기내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로 너무 지금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용기를 들고 가서 용기를 내서 음식을 받아와요. 사진을 보시면 저는 집들이 할 때 감자탕을 받아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통에다가 떡볶이를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용기내 챌린지예요. 이렇게 받아오시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 몸도 편해요. 예전에는 씻어서 또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씻기만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몸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쓰레기를 줄여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용기를 들고 가서 시장에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도 좋고 그리고 뭔가 환경을 위해 뭔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옥수수차를 시장에서 여기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비닐에 담아주신다는 걸 여기에 바로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정리할 필요도 없이 바로 부엌 한켠에 이걸 놓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안 만들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만든 쓰레기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나 어디 갖다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비닐 완충제입니다. 스프레이 받으면 정말 그 뽁뽁이라고 하죠.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인 썩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 우체국에 가져다 드려요.
저희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에 깨끗한 뽁뽁이가 너무 많은데 좀 가져다 드리면 쓰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처럼 가져다 드리니까 한 켠에 모아두셨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깨끗한 뽁뽁이가 있다면 이렇게 모아서 우체국에 가져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네마다 사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스팩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이스팩 중에 살얼음 같은 그런 아이스팩 많이 보셨죠? 그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 아이스팩이요. 안에 들어있는 그 살얼음 같은 게 다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그래서 절대 그거를 잘라서 흘려서 보내시면 안 되고요. 버리신다면 일반 쓰레기에 그냥 넣어서 버려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스팩을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시면요.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모인 아이스팩은 다 식품업체에서 재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실천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민센터에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주민센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을 수가 있으니 꼭 연락을 한번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종이팩이 재활용 재료 중 아주 고급 재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냥 종이는 종이로만 탄생을 하는데요. 이 종이팩은요, 미용 티슈도 될 수 있고 두루마리 휴지도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이 종이팩을 모아가면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시범사업처럼 종이팩을 10개만 들고 가도 새 우유 하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어요. 근데 아직 이런 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뭐 1kg를 들고 가면 휴지 롤 하나, 두 개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보시면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보상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종이팩은 다시 재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자원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원 순환의 정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맥주병, 소주병입니다. 우리 맥주병,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 가져다 주면 보증금을 주고 거기서 걷어가서 공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이런 병들은 부수거나 녹이지도 않고요. 그냥 세척만 해서 바로 술을 담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부수고 녹이고 유리를 만드는 과정도 없어서요. 오염도 훨씬 줄고 그리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저는 맥주를 먹을 때는 이 병맥을 좋아합니다. 우선 환경에 좋지만요. 두 번째는 가격 차이도 꽤 나요. 어떨 때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같은 브랜드 500ml 맥주도 캔이 한 500원이 더 비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개만 병맥으로 사셔도 이런 병을 하나 더 얻으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환경을 위해서 이런 병맥이나 병소주를 먹는 게 정말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 맛도 좋고 그래서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병맥주를 추천해요. 물건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우리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분리배출 쉬우신가요?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경비 아저씨가 옆에 오면은 또 뭘 잘못했는지 너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어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란 어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이류 캔, 유리병, 플라스틱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Q&A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과자, 상자 같은 종이, 그다음에 산업용 폐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쓰레기가 있으면 이 앱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이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알게 된 재밌는 상식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름 묻은 치킨 박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종이일까요? 뭘까요? 종이로 버려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종이로 항상 버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기름이 묻어 있으면 종이는 재활용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에서 전단지 많이 받으시죠? 이 전단지도 사실 종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종이는 가지고 가서 물에 불리는 해리 과정을 거쳐요.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름이 둥둥 뜨면 재활용 퀄리티도 떨어지고요. 코팅이 된 경우에는 이게 물을 머금어서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이 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몰라서 다 종이로 버렸거든요. 지금은 좀 찢어보고 잘 안 찢어지는 쓰레기는 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밌었던 거는요. 된장과 고추장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당연히 음식물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뭐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로 사용이 많이 된답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 이렇게 염분이 높거나 그다음에 매운맛이 너무 강하거나 이런 쓰레기는 사료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뭐 된장이나 고추장 버릴 일은 잘 없지만 혹시 버릴 일이 있으시다면 꼭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방법은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는 기부를 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는 나눔폰입니다. 우리 안 쓰는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굉장히 많죠. 옛날에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눔폰이란 사이트를 가시면요. 경기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충전기, 휴대폰 본체, 배터리를 택배를 착불로 보내면 거기서 받아주세요. 거기서 받아온 이런 장치 같은 것들은 다 파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만 빼서 수익금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은 그냥 환경에 노출됐을 때 위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더 쓰일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보내셔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받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서비스는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입니다. 우리 대형가전이나 소형가전 정말 오래된 것들 중에 처리하기 애매한 것들 많으시잖아요. 뭐 어디 누구 주잔이 그러고 팔리진 않을 것 같고 돈을 내고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요. 직접 가지러도 오십니다.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형가전을 많이 모으시면은 신청할 수 있고 대형가전은 하나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 좀 처치곤란한 이런 가전 쓰레기가 있으시다면요.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잘 처리하고 그리고 재활용되는 거는 또 재활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안 입는 옷 참 많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옷을 사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옷들은 그냥 버리기보다는 저는 보통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는 아름다운 가게랑 굿윌 스토어란 곳이에요. 이 아름다운 가게, 굿윌 스토어 모두 이런 옷들을 기부하시면 그런 걸로 수익을 창출을 해서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요 옷뿐만 아니라 뭐 문구류도 가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우리 집에서는 안 먹는데 그래도 아직 쌩쌩한 식품들 있잖아요. 뭐 믹스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안 쓰는 것들이 쓰레기가 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환경을 위한 좋은 실천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팁을 전하는 이유는 사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거의 산 높이에 다다르는 쓰레기산이 우리나라에 벌써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면 단순히 산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이 쓰레기는 우리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우리 공간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카드 한 장 정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용카드 한 장을 씹어서 삼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지금의 이 터전을 위해서도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문화 놀이터 공식 누리집이나 그리고 또 개인 SNS에 사진과 후기 많이 올려주시고요. 해시태그 청춘문화 놀이터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즐겁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청춘문화 놀이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